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 IP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 IP데스크의 안지은 대리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지식재산권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로 미국 상표 검색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사항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상표 검색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에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찾아본다 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내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문구나 마크가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혹은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 검색을 먼저 거쳐야 할까요? 아니요, 법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상표 사전 검색이 권고될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상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상품 품목이 먼저 등록된 혹은 먼저 출원된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합니다. 어차피 거절될 확률이 높은 상표라면 미리 걸러서 출원을 안 하는 게 상책이겠지요? 참고로 거절받은 직후에 상표 변경은 불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새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반납료를 내셔야 돼요. 두 번째, 상표권자들은 자기 상표와 비슷해서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마크를 남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누군가가 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접했을 때 출처의 혼돈의 소지가 얼마나 큰지로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남이 내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쓰기 시작하면 법원에서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표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이 대충 검색해서 설령 출원 심사를 운 좋게 통과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표를 쓰고 있던 누군가가 상표 공고를 보고 Trademark Opposition Proceeding 이라고 불리는 상표 등록 의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 심판원에서 소송과 비슷한 절차로 통해 상대편과 서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험 요소 차단하기 위해 또 불필요한 마케팅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상표 검색을 먼저 하신 다음에 상표를 채택해야 합니다. 다만 비슷한 상표명이 전혀 다른 상품군에 쓰이고 있다면 소비자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도라는 미국에서 인터넷 라디오 상표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회사의 보석 가게 상표이기도 하거든요. 철자까지 동일하지만 관련이 낮은 품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검색할 때 단순히 상표명만 볼 것이 아니라 늘 해당 상품의 연관성을 따져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표를 처음 선정할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련 사업을 다른 품목으로 확장하거나 새로운 국가나 시장으로 진출할 때에도 상표 검색이 필요합니다. 상표 검색은 보통 예비 검색과 정밀 검색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비 검색은 필수이고요. 정밀 검색은 선택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예비 검색은 영어로 knockout search 혹은 preliminary search라고 부르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권 분쟁 여지가 높은 상표들을 간단히 추리고 정밀 검색 이전 단계에서 후보로 고려 중인 상표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비 검색은 어디까지나 약식이기 때문에 표음이나 철자나 품사 형식이 변형된 문구에 대한 검색 내용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 용어로 보통법상 상표라고 불리는, 즉 특허상표청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상거래에서 사용함으로써 보호받을 권리를 획득하는 상표들까지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 예비 검색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상표 채택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밀 검색의 경우 전문 상표 검색업체나 로펌에 의뢰하기 때문에 대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등록되거나 시중에서 사용되는 상표들에 대해 더욱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이 상표를 채택하는 데에 따르는 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 정밀 검색에 상표 희석화 검색 결과까지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즉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품 서비스군에 대해서도 이 상표가 기존에 쓰이고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폭넓은 조사를 통해 해당 상표가 얼마나 식별력이 뛰어난지를 평가하고 여러 유사 상표들이 시중에 공존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나중에 혹시라도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의 항변 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선의로 해당 상표를 채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 검색과 정밀 검색을 둘 다 시행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론적으로는 정밀 검색까지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효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뉴욕 IP데스크로 문의하시는 우리 기업들 대부분은 예비 검색만 시행한 후 출원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표 출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1,200불 부근인데 정밀 검색 비용은 최소 2,000불 이상 들고 또 정밀 검색을 한다고 해서 상표 등록 성공률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비 검색만 거친 다음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고 상표 심사관의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처음부터 정밀 검색을 의뢰하는 것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표 검색은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대표적인 검색 자료원은 미국 특허상표청 연방상표 데이터베이스, 주별 상표 등록대장, 인터넷 검색 엔진, ICANN whois domain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계 간행물, 회사명 데이터베이스, 임명 전화번호부 또는 업수록, 사전, 지도책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임명 전화번호부를 보는 이유는 시중의 흔한 성은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을 참고하는 이유는 특정 마크가 보통 명사이거나 단순히 기술적인 용어일 경우 등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마크가 지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서 기만하는 이름일 경우 심사 과정에서 상표 등록 거절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지도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검색 리소스에서 상표를 쓰고자 하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철자나 발음이 비슷한 문구, 복수, 단수, 그리고 품사가 다른 형태까지도 꼼꼼히 검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검색 키워드를 지정하거나 검색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설령 정밀 검색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표 전문가가 숙련된 안목으로 최선을 다해 due diligence를 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문자 요소 없이 그림이나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디자인 상표는 별도의 검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각 이미지를 과연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특허상표청에서는 디자인도 검색할 수 있도록 6자릿수의 디자인 검색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이미지가 포함된 마크라면 030301이라는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담요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검색 코드는 090107입니다. 따라서 이 상표처럼 담요를 덮은 코끼리의 경우는 030301이나 090107 코드 둘 중 하나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상표 검색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 검색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검색 리소스들을 소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미국 연방상표의 출원 등록 현황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허상표청이 제공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줄여서 TES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스크리닝 하실 수 있도록 TES에서 상표 검색하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 웹페이지가 바로 TES 초기 화면인데요. 제가 TES에서 상표만 찾아보는 초간단 검색 방법과 지정 상품과 상표를 함께 검색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일 경우 가장 쉽게 찾아보는 초간단 검색법부터 알려드릴게요. TES에서 첫 번째 박스에 Basic Wordmark Search 링크를 클릭합니다. 요즘 미국 빌보드 차트를 쥐고 흔드는 방탄소년단의 BTS 상표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BTS는 고유명사니까 복수형, 단수형을 고르는 란에 싱귤러를 선택하고 Search Term 입력란에 BTS를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필드는 기본값인 Combined Wordmark로 그대로 둔 다음 Submit Query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상표명에 BTS가 들어가는 상표 총 152건이 검색되네요. 그런데 이것들은 지정 상품명이나 서비스명이 중구난방이라 유사한 상품군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클릭해가며 파악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지금처럼 152건이나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TES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지정 상품을 제한한 상태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박스에 Word and/or Design Mark Search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BTS 상표를 음악 관련 서비스로 한정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표명부터 입력할게요. Search Term 첫째 줄에 BTS라고 타이핑하고 Field 드롭다운 메뉴에서 Basic Index를 선택합니다. 상표명 다음으론 해당되는 상품 서비스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BTS 같은 경우엔 뮤직뿐만 아니라 Performance, Entertainment, Clothing, Hat 등등
연관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묘사하는 여러 단어들로 바꿔가면서 적어도 수십 번 이상 검색해 보셔야 할 거예요. 저는 일단 music으로만 시도해 볼게요. 첫째 줄 오른쪽 끝에 operator를 or에서 and로 바꾸신 후 search term 둘째 줄에 music이라고 타이핑하고 field 메뉴에서 goods and services를 선택한 다음에 submit query를 클릭합니다. 그럼 27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테스가 BTS를 고유명사로 인식하지 않고 명사의 복수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디폴트이다 보니 BT로만 구성된 결과도 같이 보여줍니다. 맨 왼쪽의 serial number는 출원 번호를 가리키고 registration number는 등록 번호를 가리킵니다. 맨 오른쪽의 live date 부분은 출원이나 등록이 현재 유효한 상태인지를 나타내고요. dead로 표기된 것들은 적어도 연방상표권은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rial number는 있지만 registration number는 공란이고 live로 표기된 것들은 현재 출원 과정을 밟고 있는 상표들입니다. 저는 목록 중간 아랫부분에 있는 등록번호 5472012의 BTS 상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같은 상세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하는 것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Goods and Services 지정상품명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International Class Code 41, 즉 상품 분류 41류에 대해 Live Performances performed by a music group, Production of music videos, Sound Recording Studios 등등이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 적힌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BTS 상표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선점된 상태이니까요. 설령 철자와 부호, 띄어쓰기를 살짝 바꿔서 BTS, VTS, BTS 이런 식으로 출원하더라도 읽었을 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등록이 거절될 겁니다. 그리고 뮤직 페스티벌, 음향 장비, 마이크, 음악 블로그처럼 여기 적힌 라이브 공연과 연관된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도 BTS 상표 등록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출처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둘째, Registration Date, 등록일입니다. 이 BTS 상표는 2018년 5월 22일에 등록이 완료되었네요. 셋째, Owner, 즉 상표권자입니다. Big Hit Entertainment Co. Ltd라고 기재되어 있고 권리자의 주소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넷째, Attorney of Record, 즉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한 변호사 이름입니다. 리처드 킴 변호사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혹시라도 이 BTS 상표를 라이센싱한 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변호사께 연락해서 빅히트 측에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티셔츠 상품에 쓰여질 BTS 상표에 대해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앞에서 하신 것처럼 search term 첫째 줄에 BTS를 입력하고 field 메뉴에서 basic index를 선택합니다. operator를 and로 바꾼 다음 search term 둘째 줄에 clothing이라고 입력하고 field 메뉴에서 goods and services를 선택한 후 submit query를 클릭합니다. 그럼 59건이 조회가 되네요. 여기서도 테스가 BTS를 명사의 복수 형태라고 이해해서 BT로만 구성된 상표들도 함께 표시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건너뛰시고요. 나머지들은 결과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지정 상품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어보고 라이브 닷 중에 출원 현황을 확인하신 후 이 상표를 채택해도 될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상표는 대략 이런 식으로 조회되고요. 그럼 다시 검색 결과 화면으로 돌아가서 출원 중인 상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출원 번호 87946727의 BTS 상표를 클릭해 볼게요. 상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등록 상표와는 달리 출원 번호만 있죠? 꼭 체크하셔야 하는 항목은 파일링 데이트 출원일, 오너 상표권자, 그리고 맨 아랫줄에 라이브 상태입니다. 이 출원서가 출원 등록 단계 중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TSDR 링크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Trademark Status and Document Retrieval의 약자인 TSDR은 상표 출원 등록 진행 현황을 보여주는 특허 상표청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출원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Attorney Correspondence Information을 클릭하시면 상표 출원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고요.
Prosecution History를 클릭하시면 가장 최근까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Documents 탭을 클릭하면 심지어 출원인이 특허 상표청과 무슨 문서를 주고받았는지까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BTS 상표의 경우 앞으로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선의 의사 기반으로 출원되었는데요. 일명 ITU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Prosecution History를 살펴보니 2020년 7월 3일에 특허 상표청으로부터 Notice of Approval of Extension Request를 받았네요. 즉, 사용 증거물 제출 연장 신청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출원서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BTS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BTS 상표가 더 먼저 출원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출원서는 일단 등록 심사가 보류되고요. 빅히트의 상표가 무사히 등록 절차를 마치면 여러분의 상표는 등록 거절 통보가 내려집니다. 반면 만에 하나 빅히트의 BTS 상표가 출원이 취소된다면 여러분의 출원서는 심사를 거쳐 등록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이번엔 상태가 데드로 확인되는 상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전의 검색 결과 화면으로 돌아가서 출원번호 88305126의 BTS ARMYCON이라는 상표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Goods and Services에 보시면 대문자로 괄호하고 Abandoned라고 명시되어 있고 출원인은 Lillian Marquez de Smith라는 이름의 개인으로 확인되네요. 상표 출원을 포기하거나 출원이 취소된 날짜를 뜻하는 Abandonment Date이 2019년 11월 8일이라고 나오니 이 이후로는 누구나 동일한 상표명을 등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BTS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BTS와 BTS ARMYCON이 비슷하니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테스에서 상표명과 지정 상품명을 바꿔가며 최소 수십 차례 이상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출원되거나 등록된 선행 상표가 없다면 이렇게 생긴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길고 지루하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검색 과정 중엔 단연 반가운 순간이죠. 네, 지금까지 미국 상표 검색 종류와 대표적인 자료원에 대해 안내드리고 테스에서 연방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는데요. 반드시 브랜드 개발 초기부터 상표 검색을 실시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출국가의 변호사와 상의해서 후보로 고려 중인 마크가 상표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상표 등록의 기초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표권 관련 분쟁 위험도 낮출 수 있고 또 뒤늦게 상표를 교체함으로써 이전에 쓴 마케팅비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검색 결과 중복되는 상표가 없다고 해서 등록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해당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하나의 업체를 나타내지 못하면 등록이 될 수 없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출처 식별력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외에도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대상으로는 1. 품질이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높은 상표. 2. 어떤 인물이나 기관, 국가 상징 물과의 연관성을 거짓으로 암시하는 상표. 3. 미국 연방, 주, 시나 외국의 국기, 문장, 휘장으로 구성된 상표. 4. 살아있는 어떤 인물의 이름, 초상, 서명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상표. 5. 흔한 성으로 구성된 상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뉴욕 IP데스크로 따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비디오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